중국에 계시죠? 자, 우수근 부촌장님, 안녕하세요. 大家好,大家好,大家好. 예. 아이, 그 중국에 계속 계시더니 이제 중국말만 하시네요. 예, 아이, 그나저나, 중국 예. 중앙정부의 초청으로 중국 각지를 다니면서, 그 생생한 모습을 전달을, 해줄 우리, 우 교수님. 현재는 자가격리 2주차로 알고 있는데요. 저 상하이에 지금 계시죠? 어떤 것들을 하면서 시간 보내고 계세요? 아이야, 아이야. 이것은 우리말로 아이고에 해당되는 중국어 표현이다. 예. 아이야, 아이야. 자가격리 2주째입니다. 오늘 다행히 예. 그 상하이 지역은 자가격리 2주를 마치고 큰 문제가 없으면은 해방이 됩니다. 단 오늘 해방돼서 다른 호텔로 가서 일주일 동안 관찰 기간을 가지게 되는데 뭐 2, 3일에 한 번씩 PCR 검사를 받는 등 무슨 문제가 있는 걸 관찰하는 것이고 이제 사실상 방 안에 감금된 이 감금 생활은 끝입니다. 그런데요. 감금 생활 2주를 했습니다만 처음 하루 이틀만 좀 지루했고 나머지는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겁니다. 제가 신열아일기라는 것을 연재를 집필하고 그다음에 하루에 한두 시간 뭐 줌으로 미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요. 와, 할 곳이 밀려갖고 아십니까? 저 지금 몸살 났습니다. 몸살. 아이고, 몸살 났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방 안에 2주 동안 있으면서 과로해가지고 몸살 나가지고 입천장이 터지고 아이고. 막 지금 타이레놀 먹고 있을 정도입니다. 아니 그쪽 그 상하이 쪽에 지금 계신 곳은 음식은 어떻게 입에 맞으세요? 그 잘 나옵니까? 잘 줘요? 하루 세 끼 다 꼬박꼬박 방으로 못 나가니까 배달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영양분 같은 것을 그 골고루 균형 있게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요. 별로 움직이지도 않고 컴퓨터에 앉아서 글이나 쓰고 목욕이나 하고 음악이나 그 여유자적한 생활을 보내는 것 같지만 음식도 잘 나오니까 살은 버락버락 쪄갖고 얼굴이 동글동글 둥근다리 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네요. 아니 그나저나 교수님 지금 잠깐 TVN 긴급 정보를 좀 안내를 하고 이어갈게요. 네. 네네네. 자,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김포 방향입니다. 남청라 나들목 진출로에서 아이고 이거 뭡니까? 트레일러가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일어나서 현재 사고 처리 중에 있다고 지금 제보가 들어왔어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우수근 부총장님,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중국이 지난 30년 동안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거듭하면서 1인당 GDP하고 국가 신용 등급을 제외한 거의 모든 경제 지표에서 우리 한국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좀 놀랍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는 제가 있는 이 호텔에서도 바로 앞에 황포강, 상하이시를 관통하는 그 황포강에 끊임없이 다양한 크고 작은 화물선, 컨테이너를 싣는 화물선을 포함해서 지나다니는 것을 2주일 동안 보면서 그래요. 중국 경제는 계속 움직이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요. 실제로 중국 질주가 엄청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중국의 GDP는요. 벌써 한국의 9배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정말 참 안타깝기도 하고 좀 어쨌든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한다면요. 1인당 종목 GDP가요. 우리나라가 1992년에 8,126달러에서 지금은 3.9배 성장했는데 중국은 420달러였던 것이 무려 25배를 증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시 경제라든가 인프라를 나타내는 국가 경쟁력 종합평가는요. 이 IMD에 의한다면은 국가 경쟁력 순위가요. 우리 대한민국은 1994년에 32위였고 중국은 34위였습니다만 2021년에는요. 우리가 23위, 우리도 32위에서 23위로 올라왔습니다. 중국은 16위로 우리를 역전시키고 말았습니다. 아직 1인당 GDP는요. 우리가 31,497달러, 2020년 기준인데요. 31,497달러로 중국의 1,484달러로 앞서 있습니다만 그것은 인구가 중국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총량 GDP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뭐 한국하고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도 중국에 추월당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 중국이 무섭게 이렇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중국의 성장세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부총장님께서는? 네, 아무래도 중국 시장이 그만큼 크고 또 사람도 그만큼 많고 자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성장의 여력은 많다고 생각되고 실제로 국제 경제 학자들의 얘기를 이해한다면요. 네. 지난 중국의 청나라 가장 번성했던 청나라의 강희제라든가 권룡제 네. 황제 시절에 중국 청나라 한 나라의 세계 경제에서의 GDP가 35 내지 38%였다고 합니다. 한 나라가. 근데 지금은 현재 중국이 약 16 내지 18% 정도라고 하니까 어떤 변수가 생기면 좀 쉽지 않겠습니다만 그 같은 선례를 볼 때 앞으로도 당분간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중국은 우리가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회주의, 오리지널 사회주의는 아닙니다만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는 나름의 권위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어서 일사천리로 결정이 된 것은 짝짝짝 진행시키고 경제도 계획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볼 때 앞으로도 계속 조금 더 성장을 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새로운 경제 분야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최첨단 분야가 나오는데 중국은 규제 같은 것보다는 일단 해라. 일단은 하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다 함께 논의하면 되지. 일단 해라. 라는 그런 주의입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하지 마. 뭐 때문에 안 돼. 전례가 없어. 선례가 없어. 딴짓하지 마. 규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보더라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중국 내에 빅테크 기업들을 길들이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요새 뭐 계속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거 똑같은 상황입니다만 길들이기 시작했다라는 표현을 쓰면은 어감이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고 항상 우리는 역지사지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입장에 생각해보면 과연 그 말이 얼마나 합당할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중국의 역사를 보면요. 농민 봉기로 인해서 역대 왕조들이 붕괴된 케이스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농민들, 즉 일반 국민들이 왜 봉기를 했냐? 못 살겠다, 그렇죠. 갈아엎자라는 것입니다. 왜 못 살겠냐? 빈부격차. 아무리 노력해도 잘 사는 놈들은 부정부패, 뇌물, 자본을 가지고 점점 더 잘 살고 우리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아니면 우리는 조금씩 이렇게 근근히 먹고 살 수밖에 없고 이 빈부격차 등과 같은 사회 문제로 인해서 농민들이 이럴 바에는 갈아엎어보자. 그럼 뭔가 달라지겠지 하면서 왕조를 붕괴시켜왔거든요. 지금 사회주의라는 것을 표방하는 중국이 사회주의면서도 빈부격차가 없어야 되는데 엄청난 격차가 생기면서 국민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은 모두 다 함께 잘 살아야지 특정 계층만 잘 살면 안 된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너무 잘 사는 쪽에 대해서 그만큼 세금을 부과하고 그만큼 사회적인 의무를 좀 더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는 그런 측면인 것이죠. 이걸 갖다가 길들이기라고 한다면은 중국 측의 입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뭐 빅테크 길들이기라는 것이 득이 많겠네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중국이라는 나라를 계속해서 공동으로 번영시켜 나가기 위해서라면 빈부격차라는 것을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중국 국민들한테는 그만큼 지지를 받는 것이고 또 집권당인 중국 공산당 측면에서는 서구 국가에서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 기업이라든가 큰 슈퍼리치들이 정치적인 영향력도 많이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중국은 그걸 또 두려워하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많이 친 거부들이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서 공산당이 하는 데 있어서 반기를 들거나 딴지를 들면은 그건 좋을 것이 없다 해서 이 기회에 겸사겸사 이 두 가지 목적으로서 슈퍼리치에 대해서 자네들은 돈만 많이 벌려고 생각하지 정치적인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라는 가이드라인, 즉 중국식 생존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도 가능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으로 인해서 중국식
새마을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시진핑의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또 변화해 나갈지 걱정도 되고 또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자, 부총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다음 주에 또 현지 연결해서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 중국 경제의 중추 핵심인 상하이에서 우수근이었습니다. 상하이. 짜잔, 짜이젠. 알겠습니다. 예, 짜이젠. 자, 지금까지 우수근 콩코디아 국제대학교 대외교류 부총장과 함께했습니다.